자, 2단계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략의 원칙.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이거 생략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왜 맞죠?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 한때 트렌드로 이제 문장을 분리 재결합해서 오답 포인트 만들고 막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범위는 자주 출제됩니다. 상황형으로.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출제 오류. 출제자는 맞게 출제했는데 공부를 하신 분이 워낙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 맞는 건데 틀린 건데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은 출제자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출제 오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 이렇게 5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생략의 원칙은 자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수로에 따라서 한다,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원칙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의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의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빠지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원칙형. 근데 강제형,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게 있고 생략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선택형, 뭐뭐 할 수 있다. 이건 대부분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뭐에만이라고 되어 있는 조사가 붙어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한 경우. 단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다만이 들어갔을 때 생략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가로에 들어가서 생략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칙형이 한다, 둔다는 정의입니다. 정의. 쉽게 그냥 정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생략하면 그 틀린 겁니다. 정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강제형, 뭐뭐 하여야 한다라는 수로가 붙어 있는 경우에 생략이 가능한 것은 주어, 그리고 뭐뭐뭐일 경우라는 조건. 이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등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생략을 했을 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여야 한다는 수로가 하였다로 바뀌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해집니다. A 또는 B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A 하였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로가 그 문장의 생략 가능을 여부를 판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11조 동원의 방법에 보면 수로를 생략했을 때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 5조 제1항에 따라 수행군 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 예비군 부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하여야 한다는 수로가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는 겁니다. 이거 하거나 이거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거를 출제를 할 때 수행군 부대장은 동원할 때 예비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왜죠? 법적으로 수탁경찰서장한테 동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법령으로 바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로가 있을 때는 주어와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략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군을 동원할 때 예비군 지휘계통에 동원을 명하였다. 두 가지의 강제조항 중에 한 개를 선택한 결과를 내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로를 잘 보고 문제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로에 대한 생략이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목적어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자,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구문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목적어죠. 그죠? 이럴 경우에 친권자냐 혹은 후견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법이 바뀌는 겁니다. 후견인은 안 받아주겠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가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둘 다 나와야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부사어.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진 부사어도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동원의 연기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동원 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 중대장은 동원 명령을 발령한 수행군 부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라는 수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탁경찰서는 생략해 보겠습니다. 자, 동원 신청을 받은 중대장은 동원 명령을 발령한 수행군 부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야, 이거는 동원 명령을 발령한 수행군 부대장에게 제출한 거니까 틀린 거 아니잖아.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데 대원칙은 뭐죠?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원명령을 발령한 사람이 수인군일 수도 있고 수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탁이 발령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수인군이 있고요. B 수인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C 수탁이 있고 D 수탁이 있습니다. 여기 동원 발령을 했습니다. 여기는 C가 동원 발령을 했습니다. 연기문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수탁을 빼버리고 수인군만 냈습니다. 여기는 발령 안 했어. 나랑 관계없는 이 사람한테 제출해야 되나요? 법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전국에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인군 부대장을 찾아서 내가 제출해야 되는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이거 생략했을 때,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인군 부대장이 제출하고 부사실을,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대원칙, 부사어는 둘 다 나와야 됩니다. 둘 다. 요거 대표적으로 그 65회 때 나왔던 병역법에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연구원 편입 대상자.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죠? 관할 지병장. 거주지 관할 지병장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걸 생략해서 오답을 냈던 게 이 대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수로에서는 수로, 목적어, 부사어 생략은 불가능하고요. 주어 생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도 생략은 가능합니다. 이건 문제 풀면서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는 대부분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발령한 이렇게 수식이 있어서 헷갈려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수탁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의 관할구역 수인군이 아닌데, 발령한 수인군 옆에 관할구역에 있는 수인군 부대장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대원칙을 따라가시는 게 맞다. 자, 주어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 사태 선포를 건해야 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 사태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건 주어에 해당되니까 누가 한 명이 나와도 상관은 없이 맞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출문제 가로형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73회 때 나왔던 내용.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 사태. 그러면 행안부와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장을 보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 해놓고 행안부 장관을 빼고 기소를 한 겁니다. 오답 포인트와 전혀 무관한 문장을 넣어둔 거죠. 그리고 가로는 여기다 넣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틀리지 않았다. 왜? 주어기니까. 그런 의도로 출제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낸 거죠.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지. 이건 상황형이라고 해야 되나? 반상황이 아니야. 이거 원칙형입니다. 원칙.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하여야 한다. 주어 생략 가능 끝. 근데 이거는 상황형으로 봐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고사 때 나만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야 그거 몇 번 풀었어. 100명을 물어봤는데 나만 틀렸어.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65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 접하지 않으려면 심플하게 가십시오. 대원칙만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고민하지 말라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의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경우에는 이건 조건에 해당되잖아요. 자, 수인군 부대장은 단서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 불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응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빼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불시 훈련을 하려는 경우, 불시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전화, 병문 통보 방법으로 소집 통지해야 된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와 조건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공부를 하셔야지, 저건 상황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본인만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선택형 할 수 있다. 다 생략 가능합니다. 자, 1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등한 사유로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천재지변 제출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능합니다.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
구술, 그 밖의 방법 할 수 있다. 다 맞는 겁니다. 대원칙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대원칙으로. 근데 대원칙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야, 천재지변 생략을 했어. 구술 생략을 했어.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연기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맞나요? 지칭 대명사가 없잖아요. 그 밖의 사유의 그 자는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재지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항의 그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구술, 요게 그 밖이기 때문에 그는 구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술을 제어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략을 했습니다. 맞나요? 국어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출제위원들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인가요? 그냥 생략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략 가능해서 맞다라고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략 가능? 끝? 됐나요? 수록을 할 수 있을 때는 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뭐뭐에만이라고 붙어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식 구조에 나와 있는 내용, 수인구, 수탁은 다음 갖고 원하는 경우에 에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호와 2호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략을 하고 1호의 내용만 썼습니다. 그럼 1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연히 틀렸죠, 그죠? 왜 2호가 빠져버리잖아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를 생략했을 때 맞으려면은 이 에만은 에는 이렇게 바꿔줬을 때 맞는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만자가 붙어 있을 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장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거든요. 참고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한 문장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법 2조, 2호, 4호까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조의 3호 임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호의 지역에서 2호 수행하는 때에는 이건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무장 소유를 진압하거나 이것도 1.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한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장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 첫 번째, 2조의 3호의 임무를 수행을 할 때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무장 소유를 진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호의 지역에서 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조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마는 요소가 생략되더라도 만자가 붙어 있는 것은 맞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법 7조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장은 만자가 있을 때 생략을 하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만자가 떨어져 나가면 생략을 하면 만자 붙어 있을 때 틀리다. 생략됐을 때 반드시 만자가 사라지고 는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질문 없죠? 네, 질문 없고요. 강의가 워낙 좋으니까 질문이 없잖아요. 그죠? 저희도 진화했습니다. 아, 진화했습니까? 네. 아, 어떻게? 전반기에도 저렇게 예문이 저랬습니다. 네, 그대로인데. 추가 보완만 한 겁니다. 그때는 못 알아들었고. 아, 그렇죠. 이제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강의는 1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2단계에 들어가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저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도 왜 저도 강조를 저렇게 많이 하실까? 그렇죠. 경험이 쌓인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등록하고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강의 들으면 똑같습니다, 반응이.
그 내년 전반기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면, 아, 그래, 저 경험이 있어. 저런 문제 푼 적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단서 조항입니다. 단서 조항은 결론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 가능하다. 단서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항목이 분리됐을 때 그 의미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병역법이죠. 법 6조.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장에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딱 이렇게 기술됐습니다. X로 그으실 분 있나요? 그으시면 안 됩니다. 단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병역동원 훈련, 전시근로 소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된다. 앞에 거 본문 빼고 뒤에 것만 기술했습니다. 틀렸나요? 옵니다. 전혀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생략, 분리, 기술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59회 때인가? 문제가 나와서 혼란을 줬던 문장인데 아직도 학원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해서 연대부터 해서 분대로 편성을 합니다.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합니다. 다만 예비군 자원,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호의 단서에 보면 연대대대 지역대는 특자시 시군 자치구 단위로 설치합니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연대대대 지역대 특별자치시 시군자치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거쳐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틀렸나요? 자, 이게 국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에도 단서가 있고 그 각 호에도 단서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단서만 생략을 한 거고 이 단서는 살려둔 겁니다. 단서 생략이 맞다 그러면 단서 생략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출제자는 어떻게 낸 거냐면 바꿔서 낸 겁니다. 바꿨으니까 틀린 거라는 거죠. 우리 그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유치원 때 애들 다닐 때 아빠의 그 논리적인 거, 엄마의 논리적인 걸로 애를 막 설득하고 이해시키잖아요. 이해하나요? 이해 못하잖아요. 딱 그 레벨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한 겁니다. 바꿨으니 틀린 거야. 그 사람한테 야, 이건 국어적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 말 안 통합니다. 싫다는데. 이거 틀렸다는데 왜 자꾸 우기세요? 오탈자 있어요? 오탈자 없죠? 틀린 겁니다. 이렇게 출제했다는 거죠. 생략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 단서에 들어갈 게 여기 단서에 들어갈 거랑 바뀌면은 틀렸다. 끝. 생략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만 출제를 하고 단서를 생략하고 X라고 출제하는 학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 거죠. 자, 지역예비군은 거주지 단위로 해서 분대로 편성을 하며 연대대대 지역대는 단위로 설치한다. 단서 생략. X. 아닙니다. 맞습니다. 둘 다 단서 생략을 한 겁니다. 바꾸면 틀린 거지 둘 다 생략한 거는 맞는 거예요. 자, 혼란. 여기 예문에서는 다만이 통폐합 관리하는 분리통합은 위에는 중대, 소대, 분대도 다 있으니까 잘못된 그냥 바꿨다는 게 의미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아니죠. 연대대대 지역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대, 소대, 분대가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연대대대 지역대. 실무적으로 중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예비군 연대나 대대가 없으니까.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죠. 바꿔서 틀린 거라는 거죠. 초등학생 멱살 잡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출제위원도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출제위원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출제하는 의도가 바꿔서 틀렸다. 그 의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생략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원가에서 이렇게 기술해놓고 이거 생략하고 틀렸다라고 하는 거 무시하십시오.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단서가
여러 개의 항목들을 가지고 기술을 했을 때 요소가 생략이 되면은 분리가 되면은 반드시 본문을 따를 것이냐 단서를 따를 것이냐 구분을 해야 됩니다. 78회 때 오류가 났잖아요. 그죠? 답 찾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자, 박탈할 수 있다라는 본문의 내용과 박탈하여야 한다는 단서의 내용이 수로가 다릅니다. 보면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에는 박탈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 치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이렇게만 딱 나왔습니다. 할 수 있다로 나오면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분리됐을 때는 반드시 단서의 수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협의회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도, 시군구 협의회,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 1호부터 6호까지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1호와 3호 두 개는 시도협의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리된 기술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요거는 시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78회 때 오류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난 겁니다. 보면 취약지역 선정 해제잖아요. 그게 나에 연결이 된 겁니다. 맞는 걸로. 답 찾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6개 항목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요거 EF 여기에 F 쓰고 여기 E를 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시험 풀면서 왜 F 이 ABCD 순서대로 안 돼 있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바뀐 것 같아요. 답 찾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바꿔주든가. 어쨌든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어서 받은 답변이 이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참부 예비전략업무 담당 선모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하의 가정의 항목이 생략하고요. 기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26년 전반기 예비전략업무 담당자 선발 필기시험 72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기하의 문의, 다시 좀 크게 할게요. 기하의 문의사항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종, 병조사태 선포 또는 해제, 동학방위법 조문에 따라 시도협의회 심의사항에 포함되겠습니다. 시도. 인정한 겁니다. 언급하신 20년 후반기 문제는 각 기구의 심의사항에 올바르게 연계된 개수를 부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78회 당해 문제 출제 의도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뭐겠어? 시도협의 시구협의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었다면 그때 당시는 올해 출제한 문제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지역협의회를 구분하는 것이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도협의회는 아무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출제할 때 그런 거 고려 안 했습니다. 오류가 나든지 말든지 고려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옳은 선지를 선택하도록. 장난합니까? 법에 가장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옳은 거면 옳은 거지. 가장 옳은 선지를 선택하도록 출제된 이 시험에는 출제 의도, 문제 유형, 다른 선지와의 경합, 답을 찾는데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경합을 해서 정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출제 의도는 그거라는 거죠. 답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혼돈이 최소화되도록 출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8월 22일 날 이거 올리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답을 받았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민원에서도 올려졌지만 단서에 분리된 조항이 각각의 기술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문제가 좀 전에 민원에 나왔던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역통합방위협의회로 들어가 있고 을종 병종사태 선포 해제가 이게 여기로 연결하면 틀리게끔 문제가 구성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뀐 건 없어요. 다만 78회에서 그런 출제 오류가 발생을 한 거고 출제를 한 사람들 그리고 출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민원의 답변 결과는 답이 없으면은 가장 답에 가까운 거를 선택하시라고 한 겁니다. 틀렸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틀린 사람이 별로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질문 들어왔었네. 긴급조치및 보상의 이항, 방금 전 설명하신 M안의 경우에는 되는데 그 만자 생략했을 때는 만자 붙어있으면 틀린 겁니다. 무장만 M만 붙어있는 게 맞는 겁니다.
혹시 제가 제때 못 봐서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아시겠죠? 단서조항을 분리돼서 했을 때는 반드시 시도협의회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가로의 생략. 자, 기본적으로 가로에 있는 내용 중에 뭐뭐를 제외한다, 한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한정한다를 생략해서 오답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외한다를 생략을 해서 오답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입니다.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익금부대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자, 국가공무원법 관련된 조항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생략을 하고 오답을 출제한 겁니다. 요거는 자주 출제됐던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을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외한다뿐만 아니라 한정한다도 출제할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 때는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군 대원의 훈련 실시 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요런 거. 특별시 부시장,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요런 것들 생략하면 틀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외한다는 당연히 틀린 거고요. 자, 그 밖의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뭐 어떤 게 가로임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가능하냐? 자, 소집이죠. 소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 중 예비역 쭉 있습니다. 여기 뭐가 빠졌나요? 여성에 의한 무엇을 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로가 생략됐을 때는 틀린 게 아닙니다. 왜? 병역 복무자가 누구인지를 부연 설명한 거거든요. 부연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원에 의한 복무자, 이거는 여성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이걸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으셔분인데 뭐 덤으로 이게 틀렸으니까 틀린 문장이 맞긴 맞아요. 어쨌든 생략이 가능하다. 제외한다,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생략된 거죠. 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자, 출제자 수준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출제위원들 수준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무장에 대한 내용인데,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법 2조의 2호부터 4호까지 임무 수행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다 아실 겁니다. 법 2조의 3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4호의 임무, 같은 지역에서 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예비군은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가 있는 지역에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무장 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요? 왜 오라고 생각하시죠? 법에 있는 풀 문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임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원의 대비도 있고요. 민민지도 있고요. 간첩, 적, 소멸도 있고요. 임무는 이겁니다. 무장 소유가 있는 지역에 갔는데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게 맞나요? 그래서 본문에는 반드시 3호의 임무와 4호의 임무를 붙여준 겁니다. 근데 얘네를 떼내고 출제를 한 거죠. 왜? 문장 전체를 보면 그래 무장 소요를 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푼 거죠. 근데 출제위원들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법조항과 숫자가 나오는 조항들은 생략하고 문제를 출제하자. 문장이 기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략을 해 출제를 했는데 맞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강하게 이의제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틀렸으니까. 법적으로 틀린 거 맞잖아요. 3호의 임무와 같은 호의 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만 무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도 있잖아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2호부터 4호까지지 1호하고 5호, 6호는 빠졌잖아요. 5호가 빠졌잖아요. 6호는 없지. 그죠? 그럼 이 임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호가 붙어있는 임무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게 출제됐다는 겁니다. 왜?
출제위원이 그렇게 출제했고요. 경합을 따져서 이게 답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사지선 답이 행이었거든요. 아니구나. 모두 찾는 거구나. 개수네 또.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얘기하신 분은 한 개 틀렸습니다. 저도 틀렸어요. 네. 다른 거 다 맞추고 맞아드립니다. 안 받아주죠. 얘기했잖아요. 유치원 애한테 아무리 있잖아요. 멱살 잡고 막 한대로 협박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빠 싫어, 엄마 싫어지. 그렇잖아요.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출제했을 때 문장이 그래 이렇게 의도해서 그냥 출제하는 거네. 앞뒤로 봤을 때. 그러면 그냥 맞게 풀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제위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했고 이 단어를 썼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 없이 내가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럼 기준이 흐트러져요. 대표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학원가에 있는 모든 모의고사를 다 풀잖아요. 그럼 나만의 결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처럼 65회 때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출제원들은 그거 아니라고 해서 틀리는 것들을 4문제, 5문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접하지 마세요. 그냥 기출을 원칙으로 하고 2단계 강의는 그게 핵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67회 때 나왔던 문장인데 참 그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교묘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차수를 증가하고 정상적인 건 1차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1차는 1차를 다 써놓고 2차는 2차를 다 빼고 오답을 유도했던 사례입니다. 생략할게요. 나중에 교육훈련 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거거든요. 그래서 2차는 생략 불가다. 근데 원문에는 1차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출제하는 그 출제위원은 없는 1차는 갖다 붙여주고 있는 2, 3차는 빼버린 겁니다. 근데 상황형이기 때문에 1차가 붙은 걸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들어가시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분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자, 문장을 분리하거나 재결합한 게 한때 이제 69회 전까지, 68회 때까지 되게 유행을 했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핵심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2개 문장을 잘라서 붙였는데 주어가 다르면 틀리다. 기타 사항들은 그대로 붙어있으면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익금 관리대대장은 장비고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이상률을 점검해야 되고 주어를 생략하고 문장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틀린 거죠. 왜? 뒤에 문장은 관리대대장과 예비군 지휘관이 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익금까지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냥 잘라서 붙였을 때 주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요소만 잘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출에 나왔던 건데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 예비군의 무슨 확인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원문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감사라고만 돼 있거든요. 문장을 잘라서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기술돼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에 영향이 없으면. 자, 요것도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이게 몇 회 나왔더라? 67회 때 나왔을 겁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틀린 문제예요. 근데 해밀은 아무도 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의고사 때 그 학원에서 그렇게 출제를 했고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학원도 이제 복수 등록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장님 이거 맞는가요? 틀린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에 반영을 했어요. 그때 이제 Q&A 강의처럼 질문을 했던 거 다 반영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출제를 했었냐면 이렇게 출제한 겁니다.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 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해서 맞게 출제한 겁니다. 기출해서 이렇게 맞게 출제한 겁니다. 기출해서. 그 학원에서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그 학원에서 출제한 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요걸 쓴 겁니다. 어떻게 출제했냐? 예비군 대원 훈련할 때 여기까지 다 썼습니다.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요것만 바꾼 거죠. 뭘로? 전화, 방문 통보.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수료를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틀린 거다. 원칙은 틀린 거다. 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거지, 법에 있는 문장에 대통령령이라 있는 거를 전화 방문 통보로 바꾸는 순간 시행령 자체를 못 만든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틀린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험 문제는 이 할 수 있다도 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된다. 통째로. 통째로 바꿔서 갖다 붙이면 그건 맞게 풀어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강의를 해서 다 맞추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강의를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심플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할 수 있다. 전화방문 통보로 바꿔도 맞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적으로 잘못된 것 뿐이지, 출제위원은 뭐죠? 유치원생입니다. 멱살 잡고 때려도 아빠 싫어해요. 엄마 싫어하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걸로 바꿔도 맞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바꿔도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어에 영향이 없으면 잘라내고 붙인 거는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이하십시오. 그게 출제원의 의도고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플하게 가십시오. 자, 요거 나중에 강의할 때도 다시 반영할 건데, 자, 원문에 있는 그 문장을, 이거 출제할 때는 출제원들이 공부가 좀 되신 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과거에 또 틀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출이 어떻게 나왔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자원을 단일 직장 예비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고 출제한 겁니다. 맞나요? 맞는 문장입니까? 네. 네. 그런데 이거를 틀렸다고 해서 이의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시행령 5조에 보면 편성 운영할 수 있다는 본문, 단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수로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바꿔서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긋고 이의제기하러 간 겁니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이때 당시 출제위원들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출제를 했냐? 원칙적으로 이렇게 통합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서와 본문의 문장을 교묘하게 합쳐서, 그래,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라는 문장을 합쳐서 이 문장을 출제한 겁니다. 이거는 공부가 된 출제위원이 출제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엔 2, 3회 정도 들어간 경험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틀렸습니까? 맞게 풀이하십시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장을 짜집기 해서 만들었을 때 주어의 변화가 없으면 맞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 자, 요거 이번 교시까지 해서 쭉 갈게요. 좀 시간, 좀 제가 편집할 때 잘라내면 되니까 1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자, 범위의 의미. 자, 과반수. 과반수는 뭐죠? 10의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6입니다. 절반보다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초과는 이상이 아니거든요. 한 개가 더 많아야 됩니다.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반을 초과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로 계산을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적 인원이 10명이다. 참석 인원이 5명이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10명 보고 같잖아요. 초과가 안 되잖아요. 틀린 겁니다. 그러면 6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찬성 인원이 4명이다. 6명이 참석했는데 4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다시 따지면 됩니다. 6명 4 곱하기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 번에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6 곱하기 2, 4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기 싫으시면 제적인원, 참석인원 곱하기 2, 그리고 참석인원 크다 찬성인원 곱하기 2 두 번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 계산하지 않는 쉬운 방법은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하는 방법인 거죠.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제적이원, 참석인원, 요거는 과반수 출석이니까 큰 거죠. 그리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잖아요.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3을 하고 같거나 크면은 맞는 겁니다.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 과반수는 2, 4. 그리고 과반수 3분의 2는 2,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나와 있는 게 요 내용입니다. 강의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날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7월 1일 기준으로 3일 이내라고 하면은 쉽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 더하기 3, 4, 끝. 이내라는 거는 그 날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초일 미산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했을 때는 그 날짜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시 기준으로 그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날짜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 당신은 26년 8월 31일까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은 8월 31일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니지, 9월 1일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9월 1일은 안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9월 1일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당신은. 근데 당신은 언제든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며칠 만기가 되는 언제까지. 그러면 그 날짜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내일 경우에는 그 날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초일이 빠지기 때문에 하나를 더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했을 때 7월 5일 기준으로 3일 전이다. 3일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빼주셔야 돼요. 빼기 4를 해서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전이냐 이내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법령에 뭐가 있었냐면 이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일 미산입의 개념을 법적으로 법제화하면서 이 전만 쓰도록 바뀐 겁니다. 이전이면은 초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할게요. 괜히 더 혼란 줄 것 같아서. 하나 더 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내는 그냥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포함됐을 때에는 그 날짜만큼 빼주면 됩니다. 우리 교육훈련에 30일 전에 14시, 전후에 15분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빼기 30 하시면 됩니다. 빼기 30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방부의 정식 답변입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갈 때는 31을 빼야 된다고 막 우겼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빼기 30으로 이제 통일하겠습니다. 자, 포함, 미포함. 포함이면은 초일을 산입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빼기 23을 해주시면 되고요. 포함 마찬가지. 빼기 16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미포함이라고 했으면 7일 전이잖아요. 하루 더 빼주셔야 됩니다. 초일 미산입이기 때문에 전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없었거든요. 이전, 전. 그러니까 59회 이전에는 전 이전을 바꿔서 오답을 낸 적도 있어요. 짜증나잖아요. 그런까지 외워야 되니까. 전인지 이전인지, 그게 전이면 전이고 과거면 과거지. 숫자만 안 바뀌면 맞는 거지. 그거 숫자는 그대로 두고 전, 이전 바꿔가지고 그 정도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포함이면 하루를 더 빼주고 포함이면 그 숫자만큼 빼주면 됩니다. 자, 즉시와 지체 없이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즉시는 받자마자 원형 그대로 바로 주는 겁니다. 지체 없이는 뭐냐면 행정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식 절차에 따라 주는 걸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변형법에 뭐가 있죠? 병적조회를 받으면 군부대는 며칠?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각 기관의 장이나 뭐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조회를 받으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지체 없이 답변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 군부대에서 조회를 해야 되면 최소한 10일은 넘을 수도 있잖아요. 지체 없이는 같은 날이라는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고 해서 그날 바로 처리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같은 날이야 생각하고 푸시는 게 혼란이 없겠죠. 하지만 날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병역조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31일이 있는 날이 있고 30일이 있는 날이 있고 28일이 있는 날이 있고 29일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일이 있고 29일이 있는 날은 뭐죠?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 있는 2월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2월 28일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뭐만 있냐? 2월 말만 있습니다. 2월 말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날짜, 다른 월은 있잖아요. 다 월을 며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1월 31일, 3월 31일, 4월 30일. 다 날짜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건 안 바뀌거든요. 그냥 다 통일해서 1월 말, 2월 말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30일까지 있는 날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 6, 9, 10일. 요거는 사실 30일까지만 있습니다. 예전에 63회 이전에는 30일이 있는 달과 31일이 있는 달을 두 개를 교묘하게 짜집기 위해서 7일 이내잖아요. 30일인 달이 기준으로 7일과 31일인 날이 기준으로 30일 다르거든요. 상황을 29일, 오늘은 29일이다. 예를 들어서 7일 이내. 딱 봤더니 오늘 10월이야. 그럼 30일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걸 또 31일까지 있지. 31일. 요걸 9월 기준으로 딱 잡아버리면 30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출제하니까 혼난 거죠. 출제위원장한테. 야, 그렇게 내지 마. 얼마나 혼란스럽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단 1개월은 30일로 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제 교육훈련 훈령이 이제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달을 30일로 하게 되면은 국외 출국자는 365일을 채울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64회부터 1개월은 30일이라 한다는 규정 자체가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어쨌든 4, 6, 9, 10일은 30일까지밖에 없다. 출제 오류하고 요건 좀 쉬었다 할게요. 출제 오류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기력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아서 한 20분 쉴까요? 50분까지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